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기존 백신을 수정해서 만든 건데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새로운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게요. 벌써 지난해 11월인데요. 그때 미국 정부가요. 지금 백신으로는 효과가 덜하니까 오미크론에 적합한 백신을 만들어달라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이 이번에 나오는 겁니다.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가 긴급 사용 신청했고요. 미국 FDA가 승인했습니다. 새 백신은요. 이전 변이 물론이고요. 오미크론 하이 변이라고 할 수 있는 BA4, BA5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가 백신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 미국의 보건당국 이 백신에 정말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 백신 첫 접종자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백신은요. 1차 접종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만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게다가 화이자의 새 백신은 12살 이상이 또 모더나는요. 그보다 더 연령층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18살이 넘는 성인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요. 곧 자문위원회 소집해서 누구를 먼저 접종할지 그런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고위험군이 첫 접종 대상이 아마 될 겁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요. 미국 내에서 접종 시작될 거란 그런 예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은 또 지금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령자와 유아의 감염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사태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미국에는 많다고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층들에게는 여전히 코로나19 커다란 위협입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병원 의료국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염병 취약한 사람에게 코로나 위협은 정말 달라진 게 없는데 그걸 사람들이 잊고 있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럽다고 말이죠. 미국 의학협회 조사를 보니까요. 미국 내 면역 저하자는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무려 7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미국 보건당국 이제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착용 의무 안 해도 된다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깥 출입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말이 될 겁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사무실 출근보다 상대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이 줄었는데요. 미국에서 사무실 출근하는 기업과 재택을 선호하는 직원 간의 갈등을 빚기도 한다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미국은요. 다음 달 5일입니다. 노동절이 있는데 그 노동절을 앞뒤로 해서 아주 긴 연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업들 가운데는요. 이 연휴 끝나면 이제 재택근무 역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회사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반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갤럽의 조사를 보니까요. 재택근무를 원한다는 사람이요.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넘게 늘었어요. 특히 지금 미국의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재택근무를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이 만약 단 며칠이라도 나 재택근무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이번에 직장 새로 알아보겠다. 그런 말 한다고 합니다. 10명에 6명이 말이죠. 심지어 애플 같은 회사는 최근에 사무실 출근일을요. 일주일에서 이틀에서 이제 사흘로 늘려놨더니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요. 그런 근무할 수 없다. 탄원서 돌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 살펴보죠.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사찰하기 위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다고요. IAEA 사찰단 자포리자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어요. 사찰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 바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죠.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찰단의 임무는 핵사고 예방하는 거고 최근에 폭격이 계속된 원전 주변 상황 안정시키는 거다.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요. 사찰 시작도 전에 서로 말이 엉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러시아 관계자 이런 말 했어요. 이번 사찰 단 하루만 할 거다. 이런 말 했는데 반면에 IAEA 우크라이나 관리들 무슨 말이냐. 며칠은 사찰해야 한다면서 맞섰다는 거죠.
러시아의 지금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IAEA의 판단을 받아서 자신들의 원전 점령 정당화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찰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군을 원전에서 철수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 숨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군사적 긴장, 중국 앞바다에도 여전한데요. 중국이 유럽에서 군사적 고립에 빠진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긴장감 더 커지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요. 러시아에서 열리는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군사훈련에 육해 공군 합쳐서 2천여 명 그리고 군장비 300여 대를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중국은요 관영 CCTV를 통해서 러시아와 몽골군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에 참가한 보스토크 22 훈련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병력 보내고 또 장비 보내겠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중국은 이번 합동 훈련에요 또 비행기 그리고 헬기 21대 보내고요 군함도 3척이나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그러니까 7일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타이완 해협 주변에 미군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이완군 역시도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이번 훈련 지켜보게 될 겁니다. 물론 러시아요. 이번 훈련에 훈련장 내어줬고 또 바다 내어줬고요. 병력은 5만 명 그리고 장비 역시 5천여 대를 투입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 연결해 코로나19 새 백신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 들어온 지구촌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